안녕하세요. 파생금융상품의 2회 5월 6일 보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그 휴일이 많아가지고, 휴일에 그 수업할 수 없는 그 날이 6월 달로 보강 일정이 잡혀 있는데, 우리는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 기말고사 대비해가지고 시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휴일이 올 때마다 그 휴일에 해당되는 그 날에 온라인 강의로 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의하고 있는 모든 강의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 5월 6일 임시 공휴일이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면서 동시에 석가탄신일이기 때문에 그 하루 미뤄가지고 5월 6일도 휴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5월 6일 수업에 대한 5월 6일에 원래 있었어야 되는 그 수업에 대한 보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오프라인 수업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이번 시간부터는 블랙숄즈 모형, 그래서 옵션의 가격을 계산하는 대표적인 모형이 블랙숄즈 모형인데, 이 모형을 이용을 해서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의 경우에는 선물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게 공식이 굉장히 간단했었죠. 현물 가격의 미래가치로 현재의 선물 가격을 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 선물 가격에 해당되는 그 가격이 행사 가격이라고 해서 발행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K라고 표현되는 그 행사 가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따로 정할 필요가 없고, 문제는 옵션의 이제 선물과 다르게 옵션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옵션 가격이라고 해서 옵션을 발행할 때 주고받는 그 가격이 있죠. 그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선물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선물 가격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그죠? 계약을 맺을 때 주고받는 금액의 개념으로 선물 가격이 설정이 된 게 아니라, 만기에 기초자산을 거래할 때 그 얼마에 거래할 것인가 하는 그 계약서상에 적는 가격이 선물 가격이었는데, 그 개념은 옵션에서는 행사 가격이라는 개념으로 대체가 되고, 옵션의 경우에는 한쪽은 발행자는 이 매수자가 보유하게 되는 권리에 대응해가지고 매수자가 만기에 하자는 대로 해줘야 될 의무만 지게 되고, 매수자는 권리,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발행자와 매수자 사이에 그 불공평함, 그죠? 불공정성, 한쪽은 의무만 지고 한쪽은 권리만 갖게 되는 그러한 불공정성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발행자가 매수자한테서 돈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그렇게 해서 주고받는 그 돈이 바로 옵션 가격이다. 그래서 근데 그 옵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옵션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문헌상에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옵션 개념은 그 그리스 시대까지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 등장한 이 옵션 개념이 이 1973년에 공식적으로 블랙숄즈 모형이라는 게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정확히 어떻게 이 옵션 가격을 결정할 것인가를 몰랐어. 수천 년간 몰랐던 그런 개념인데, 그게 1973년에 로버트 머튼, 마이런 숄즈, 그리고 피셔 블랙, 요 세 사람이 블랙숄즈 모형이라는 요 모형을 개발을 해서 드디어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옵션 가격을 계산해내는 방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옵션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현재의 이런 상황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자, 블랙숄즈 모형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요 함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확률 분포 함수,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확률 분포 함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요 함수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미 봤을 거예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대부분 이제 문과이기 때문에, 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 반드시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함수죠. 그래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or the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요 함수를 보기만 봤지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손으로 계산할 수 없는 형태의 함수이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하는 표 같은 거를 주고 그 표를 보고 요 함수의 값을 계산하는 거기까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건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요 함수를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뒤에 요 그 함수를 계산하는 표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 표로 계산하는 거는 표에 안 나타나 있는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 선형 보관법이라던가 뭐 그런 다른 방식들을 추가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좀 복잡하죠. 표 보는 것도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값이 완전히 정확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계산기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함수를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 기종에는 이 함수가 계산기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내장이 되어 있어서 표 같은 거 이용하지 않고 바로 이 함수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우리 그 계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함수를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내장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이 책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이 지금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학용 계산기의 기능을 완전히 다 활용해가지고 뭐 계산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책에는 그러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수업에서는 계산기 기능을 좀 더 그 넓게 그죠? 사용을 해가지고 계산기를 이용해서 요 함수를 계산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랙숄즈 모형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거든.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을 계산하는 과정에 이 함수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함수는 phi z라고 읽어요. phi z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z까지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dx 이렇게 돼 있는데 저 phi z라고 할 때 o하고 i하고 겹쳐놓은 것처럼 생긴 저거를 phi라고 읽어요. 그리스 문자예요. 그래서 함수 fx 뭐 이런 것처럼 그냥 phi z 이렇게 함수를 저렇게 저 기호로 저 문자로 표현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요 함수에 뭐 여러 가지 성질이 있고 하지만 우리는 요거만 알면 된다. phi 마이너스 z는 1 마이너스 phi z다. phi 마이너스 z는 1 마이너스 phi z다. 요 성질만 알고 있으면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옵션 가격을 계산하는 과정에 요 부분을 이용하는 게 등장을 하거든. 그래서 이 phi z라는 함수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성질은 저거다. 그래서 저거만 기억을 하면 되겠다. 우리 교재에는 저거 말고 훨씬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다 필요 없고 계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phi 마이너스 z는 1 마이너스 phi z다 라는 저 부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다. 자, 기하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기하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이거를 우리 책에서는 요 그래프를 보여주는 이유가 선형 보관법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 뒤에 있는 그 표준 정규분포표, 그죠? 표준 정규분포의 누적 확률 분포 함수를 계산하는 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phi z라는 함수 값을 계산할 때 표는 뜨문뜨문 모든 값을 다 계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 그 값을 계산을 해 놓은 거거든. 그래서 표에 없는 거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선형 보관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선형 보관법을 이용을 하려면 함수가 단조 함수여야 된다. 단조 함수. 증가 함수이거나 감소 함수이거나 그죠? 증가만 계속하거나 감소만 계속하거나 뭐 이런 형태여야 되는데 이 phi z라는 함수가 그렇게 생긴 함수다. 그래서 단조 함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phi z라는 거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참고로 알면 되겠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phi-z라는 함수를 계산하는 데는 우리는 요 그래프는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기에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확률 분포 함수. 요 함수의 형태를 기억을 해야 되느냐? 물론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phi-z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z까지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dx. 요 형태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 요 함수가 블랙숄즈 모형의 일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블랙숄즈 모형을 기억을 했다가 어딘가에 휘갈겨 적을 때 멋지다, 멋있다, 남들이 보기에 우아 있어 보인다, 뭐 이런 거를 뽐내기에 좋은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효과를 제외하고는 실제 우리는 오픈북 시험이기도 하고 phi-z라는 함수가 계산기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수학적인 형태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블랙숄즈 모형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남들 앞에서 보지 않고 휘갈겨 씀으로써 여러분의 우월함, 우수성 이런 걸 자랑하고 싶다 이러면은 요 부분도 기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기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요 함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서 요 함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요 성질 중에 하나가 phi-z는 1-phi-z다. phi-z는 1-phi-z다. 라는 요 성질 하나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다. 요런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 함수를 실제로 계산해보는 그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phi 0.1592, phi 마이너스 0.032, phi 3.6753, phi 마이너스 4.2534 요런 값들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0.1592라는 거는 1592가 어디서 많이 본 숫자 아닙니까? 임진왜란이 발생한 해가 1592년이죠. 1592년. 1392년이 언제다? 어떤 해다? 조선이 건국된 해가 1392년이고 1492년이 무슨 해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재발견이라 그래야 되겠지.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발견이지. 사실은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거고, 거기에 원주민들은 계속 살고 있었던 거고, 뭐 그런 거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전에, 한 몇백 년 전에, 1000년대 초반인가? 하여튼 바이킹들이 먼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여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 기준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좀 마땅치가 않지만 어쨌든 콜럼버스가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한 게 1492년이고 1592년이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죠. 100년씩 차이 나는 유명한 해죠. 그래서 그거를 뭐 그냥 숫자로 한번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phi-0.032라고 하는 거는 032가 김영삼 대통령을 뜻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 예전에 그 선거 유세할 때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손 모양을 이렇게 우리 오케이 할 때 이제 손 모양 그쪽 엄지 손가락하고 검지 손가락하고 이렇게 감싸줘서 원형을 만들고 나머지 세 개 손가락은 펴는 거. 그래서 03 이렇게 이제 본인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03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0.032는 김영삼 대통령을 나타내는 숫자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정도 후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시적절하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뭐 그런 거다. 그 다음에 3.6753, 4.2533 뭐 요 숫자들은 그냥 막 적어 놓은 거야. 막 적어 놓은 거. 그러니까 값이 저 정도 되면 거의 그러니까 3.6753, phi 3.6753은 거의 1에 가까운 수가 나올 거고 phi-4.2534는 거의 0에 가까운 수가 나올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거를 보면 3. 얼마 z 값이 3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함수값 phi-z 값은 거의 1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아지기 시작하면 거의
0에 가까운 수를 보이게 된다는 거를 그래프상으로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걸 실제로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상으로도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자. 뭐 그런 취지로 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계산하는 거는 계산기 사용법만 알고 있으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계산기. 아니, 계산기가 인식이 잠깐만요. 왜 인식이 안 되죠? 됐다. 아이고 참. 한 번씩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서. 자, phi 0.1592. phi라는 함수는 어디에 내장이 되어 있느냐면 모드가 통계 모드에 들어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모드 누르고 통계 모드 3. 통계 모드 스탯 모드에 들어간 다음에 뭔가 이제 선택하라는 이 메시지가 나오면 all clear를 눌러서 없애준 다음에 통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은 여기 그 1번 키 위에 스탯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1번 키 위에 스탯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저걸 눌러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갈색으로 스탯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Shift 누르고 스탯을 누르면 여러 가지가 이제 선택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5번 디스트리뷰션 확률 분포 디스트리뷰션 5번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첫 번째 P라고 돼 있는 저게 바로 phi 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누르면 P라고 되죠. 여기에다가 0.1592라고 쓰고 괄호 닫고 이퀄을 누르면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된다. 0.56324, 0.56324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phi-0.032는 p-0.032이기 때문에 재활용할 거야. 재활용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0.032 해서 누르면 0에 가까운 수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0.03이기 때문에 0.5에 가까운 수 0.48724 0.48724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phi 3.6753 요걸 계산을 하려면 요것도 재활용 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을 지우고 안에 입력되어 있던 걸 지우고 3.6753 해서 이퀄 누르면 1에 가까운 0.99988이라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phi-4.2534는 p-4.253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우고 마이너스 4.2534 해서 이퀄을 누르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 1.05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1.0535에서 소수점을 앞으로 5칸 땡기라는 거죠. 소수점을 앞으로 5칸 땡기면 0.000103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0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하면 어디서 찾느냐면 모드 3, all clear, shift, stat, distribution, p 이렇게 찾게 된다. 다시 모드 3, all clear, shift, stat, distribution, p 이렇게 찾게 된다. 그래서 필요한 뭐 계산을 할 때 이렇게 0.015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이퀄을 누르면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된다. 물론 이렇게 계산한 거를 어딘가 저장하려면 스토어 기능을 이용을 하면 돼요. Shift 스토어 A 이렇게 하면 A에 이 계산한 값을 저장을 해두게 되는 거죠. recall A라고 불러보면 이렇게 다시 recall A라고 불러보면 방금 계산했던 그 값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러하다. 자, 이제 드디어 블랙숄즈 모형을 살펴볼 거야. 블랙숄즈 모형을 살펴볼 건데 블랙숄즈 모형은 자, 기본적인 기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호를 그냥 그대로 쓸 거예요. 그대로 쓸 거야. 현재 시점은 t 시점이고
기초자산의 T시점에서의 가격을 ST. 왜 기초자산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현물이라고 그런다 그랬지.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격을 현물 가격, 기초자산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가격을 현물 가격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현물 가격이 스팟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스팟 프라이스의 앞글자 S를 따가지고 ST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행사 가격 K, 그죠? 두 번째 줄 가운데 행사 가격이 K, 스트라이킹 프라이스에서 K 따와가지고 행사 가격이 K. 그 다음에 만기가 라지 T. 그 다음에 T 시점에서의 콜옵션 가격과 풋옵션 가격을 CTPT. 콜의 앞글자 C를 따오고 풋의 앞글자 P를 따와서 CTPT로 나타내고 연간 이자율 R로 표현하는 거 다 똑같은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기호하고 다 똑같은데 한 가지 새롭게 등장하는 게 저 시그마죠. 시그마가 둘째 줄 앞부분에 보면 기초자산 일별 수익률의 분산이 연간 시그마 제곱이라고 돼 있어. 기초자산 일별 수익률의 분산이 연간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계산하는 거는 좀 뒤에 예제 뭐 한두 개 풀어보고 나서 이제 저 시그마 제곱 구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할 텐데 이 시그마 혹은 시그마 제곱의 의미는 기초자산의 위험도, 기초자산이 얼마나 위험한가, 혹은 기초자산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 파라미터가 모수가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기초자산의 위험성 혹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는 게 시그마 혹은 시그마 제곱이 되겠다. 저거 계산하는 것도 해볼 거예요. 우리 계산기가 있으니까 계산기 이용해가지고 실제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시그마를 구해내는 것도 좀 이따가 해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그마라는 게 새롭게 등장을 한 거다. 제가 통계적으로 여러분 확률 통계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저 시그마는 통계학에서 뭐예요? 표준 편차지. 표준 편차가 영어로 뭐야? Standard deviation이 S로 시작을 하잖아. 그래서 그 S를 그리스 문자로 바꾼 게 저 시그마예요. 시그마가 두 종류가 있죠. 저렇게 육자처럼 생긴 저 시그마는 소문자 시그마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죠? 시그마 i는 1에서 뭐 n까지 뭐 ai 뭐 이렇게 할 때 그 시그마, 그거는 대문자 시그마야. 대문자 시그마. 둘 다 영어 알파벳으로 치면 S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발음이 S하고 비슷하지, 그죠? 시그마 이렇게 시작하잖아. 시그마, 그죠? 그래서 S에 해당되는 글자인데, 그래서 그 합을 나타낼 때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대문자 시그마는 합이 영어로 뭐예요? sum이지, sum, 합하다, 혹은 summation, 합, 그죠? summation, 합이고 동사용으로는 sum, 합쳐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summation의 앞글자가 s이기 때문에 그걸 그리스 문자로 바꾼 게 그 대문자 시그마고, 요 시그마는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의 영어 표현이 standard deviation인데 S로 시작을 하니까 그 S를 소문자, 그리스 문자로 바꾼 게 저 시그마예요. 그래서 요 기초자산의 일별 수익률의 분산이 연간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하는 저 시그마도 사실은 표준 편차예요. 기초자산의 일별 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연 단위로 환산한 거가 저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저 시그마가 나타내는 바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 기초자산의 위험도를 나타낸다. 금융에서의 위험은 어떻게 나타내요? 그 수익률의 표준 편차 혹은 수익률의 분산으로 그 자산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이라는 과목을 그 2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인데, 그 과목을 이미 들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안 들은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금융에서의 위험은 항상 어떤 자산의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시그마도 기초 자산의 일별 수익률의 분산을 연 단위로 환산한 게 시그마 제곱이고, 거기에 루트를 씌운 게 시그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 시그마가 나타내는 바는 기초자산의 위험도,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나타낸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블랙숄즈 모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CT는 ST phi D1, 여기 phi가 등장을 하는 거죠. 아까 조금 전까지 다뤘던 그 phi가 여기 등장을 하는 거죠. CT는 ST phi D1 빼기 K-알타우 phi D2. PT는 K-알타우 phi D2 ST phi D1.
단. 타우는 large t 빼기 small t, d1은 ln st 오버 k 더하기 r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괄호 닫고 타우 오버 시그마 루트 타우. d2는 d1 빼기 시그마 루트 타우. phi z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에서 z까지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dx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상경계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더럽고 복잡한 식이야. 그래서 일명 상경계열의 끝판왕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실제로 다루거나 뭐 하기에는 그 계량경제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뭔가 이 계산하고 수치적으로 다루기에는 더 복잡한 식이 나오겠는데 회귀분석 학부 수준에서 다중회귀를 다루는지 모르겠네. 보통 단순회귀 다루고 다중회귀를 다뤄야 계량경제학 이야기를 제대로 하게 되는 걸 텐데. 하여튼,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계산하는 거나 이런 거는 그쪽이 더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식 자체로만 봐서는 학부 수준에서 다루는 식 중에 이것만큼 더럽고 복잡하고 긴 식은 없어요. 그래서, 상경계열 끝판왕, 이렇게 불리는 식인데, 요거는 생각보다, 기억하기가 쉬워요.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렇게 실제로 이 수식을 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식은 1973년에 개발이 됐어요. 두 그룹이 서로 독립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똑같은 결론에 같은 해에 이르게 됐어요. 마이런 숄즈와 피셔 블랙과 마이런 숄즈라는 사람들이 같이,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요 모형을 만든 논문으로 발표를 한 게 1973년이고, 같은 1973년인데 약간 한 몇 달 늦게 논문이 나온 게,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논문을 써서 냈는데, 거기도 똑같이 요 모형이 유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한 팀은 이제 피셔 블랙과 마이런 숄즈라는 두 사람이 연구한 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연구한 팀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동시대에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도 냈는데 논문이 같은 해에 몇 달 차이를 두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그 연구하는 방식이라던가 논문에서 이제 요거를 유도해낸 방식, 증명해낸 방식은 차이가 있는데 결국 결론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 세 명이 사실상 이 모형을 개발한 개발자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피셔 블랙은 수학자예요. 피셔 블랙은 응용 수학자고 수학 박사고, 이 사람은 골드만삭스의 이사로 재직을 했었고, 마이런 숄즈라는 사람은 스탠포드대 경제학과 교수였고, 그 다음에 요 팀 블랙과 숄즈 이외에 이제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은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그 당시 MIT 교수였나? 하버드대 교수였나 모르겠어요. MIT하고 하버드하고 서로 붙어 있는 거 알아요? 강 하나 건너면, 그죠? 이쪽에는 하버드고, 강 건너면 MIT고, 그래. 그래서, 바로 이웃 학교인데, 지금은 하버드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로 있거든요. 로버트 머튼이. 아직 생존해 있어요. 로버트 머튼. 근데 그 당시에 요 논문을 발표할 당시에 MIT 경제학과 교수였는지,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였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이 세 명이 개발을 했는데, 1973년에, 두 팀 간에 서로의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고, 같은 걸 이제 추구를 한다, 같은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100% 서로 연구 과정을 공유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었고, 독립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독립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결론은 같은 모형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 모형을 개발한 공로로, 이게 1973년에 개발을 했는데 199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됐죠. 이게 굉장히 빨리 받은 거야. 노벨상은 한번 뭔가 업적을 세우고 나면 몇십 년 있다가 받거든요. 특히나 이제 인문사회경, 특히 말이 안 나오네.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론이 나오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이제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보통은 젊을 때 20대, 30대에 업적을 내놔놓고 거의 죽기 직전에 상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죽어서 못 받는다거나, 이런 게 많은데, 요거는 1973년에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약 25년이 지나서, 199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빨리 받은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이가 30대였나?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당시에, 60세가 안 됐나? 갓 60세 접어드나? 하여튼 그런 정도의 나이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됐죠. 안타깝게도 피셔 블랙은
피셔 블랙은 1995년에,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 연도가 1997년인데 1995년에 암으로 사망을 해서 노벨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이런 숄즈랑 로버트 머튼이랑 둘이 1997년 노벨 경제학상을 나눠 갖게 되는 그렇게 이제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모델이 이 블랙 숄즈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이 유명한 이유는 이 옵션의 개념이 처음 문헌상으로 기록상으로 봤을 때 처음 등장한 게 그리스 시대야. 그리스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2000 몇백 년? 거의 한 3000년쯤 전에 그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부터 이제 옵션의 개념이 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2, 3천 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옵션이라는 게 개념은 있고 요런 거다 그러고 뭐 거래는 하는데 그 옵션 가격을 얼마로 책정을 해가지고 거래를 해야 적당한가라는 게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는데 그거를 2000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규명을 해가지고 요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옵션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수학 같은 데서 보면은 왜 뭐 100년 난제, 200년 난제, 그래서 그 난제 해결했다고 난리가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 상도 받고 막 그렇잖아. 근데 이거는 무려 몇천 년 난제야. 몇천 년 난제. 몇천 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거를 이 사람들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199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죠. 안타까운 거는 이 양반들이 그 노벨상 받기 전부터 굉장히 스타였어. 이게 미국에서 현대적인 옵션 거래가 시작된 것도 요 무렵이거든. 1970년대 초반부터 그 옵션 거래가 미국에서 그죠? 시카고 중심으로 해서 옵션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거래 시작되자마자 이 이론이 딱 나오니까 뭐 난리가 났지. 그래서 옵션 시장을 주도한 모형이라고 할 정도로 옵션이 실제로 거래되기 시작한 그 시점과 맞물려 가지고 이 이론이 나옴으로써 옵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큰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뭐 이거 나오자마자 굉장히 유명했어요. 유명해가지고 노벨상 받을 당시에는 노벨상 받기 전부터 헤지 펀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헤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중에 노벨상을 받은 거거든. 그래서 노벨상 상금이 지금도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당시에도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억 원 해서 두 명이니까 2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각각 5억 원 정도씩 받았는데 그 받은 상금까지 전부 다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헤지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1998년에 이 헤지 펀드가 망하죠. 망해서 공중분해되는 바람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유명하고 대단한 모델이고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옵션 가격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모델을 보면 이게 이제 옵션이 왜 파생 상품인지를 보여주는 공식이 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봐봐. 이 옵션의 CTPT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봐요. 이 CTPT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ST가 반드시 들어가죠. CT equal, 첫 번째 공식을 보면 CT equal ST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ST가 뭐예요? 기초자산의 가격이지. 그리고 phi D1, phi D2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밑에 단이라고 돼 있는 그 밑에를 보면 D1에 ST가 들어가지. D1 equal ln ST over K. 그래서 ST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D2를 계산할 때도 D1 빼기 시그마 루트 타오기 때문에 역시 D1 안에 ST가 들어있어서 D2에도 ST가 들어있죠. PT도 마찬가지야. PT도 계산하는 과정에서 PT equal K 마이너스 알타 phi 마이너스 D2 마이너스 ST 해서 ST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마이너스 D2 마이너스 D1에도 ST가 각각 들어가기 때문에 CT와 PT를 결정하는 과정에 ST가 들어간다고. 독립변수로 ST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격 ST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CT, PT 값이 달라지죠. 기초자산 가격 ST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CT, PT, 콜옵션 가격과 풋옵션 가격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과 풋옵션을 뭐라고 한다?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거다.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거다. 파생상품의 정의가 뭐였어요? 다른 자산의 가격에 연동되어 그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을 파생상품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블랙숄즈 모형에 의하면 콜옵션 가격과 풋옵션 가격은 기초자산 가격에 연동돼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블랙숄즈 모형은 옵션이 파생상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블랙숄즈 모형은 T 시점 현재 기초자산 가격이 ST,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일별 수익률의 분산이 연간 시그마 제곱. 이 시그마 제곱 혹은 시그마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초자산의 위험성, 기초자산의 변동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이 K고 만기가 라지 T 시점이고 T 시점에서의 가격이 CT, PT인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해서 연간 이자율이 R일 때 무차익 거래 상태, 즉 시장 균형 상태에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다는 게 블랙숄즈 모형이야. 블랙숄즈 모형. CT는 ST phi D1 minus K minus alpha phi D2, PT는 K minus alpha phi minus D2 minus ST phi minus D1. 단 타우는 라지 T 빼기 스몰 t, D1은 ln ST 오버 K 더하기 R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걸어 닫고 타우 오버 시그마 루트 타우, D2는 D1 빼기 시그마 루트 타우, phi Z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z까지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보면 CT, PT를 계산하는 과정에 항상 ST가 들어가더라.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CT equal ST 어쩌고 해서 표면적으로도 ST가 드러나 있고 PT equal K 마이너스 알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이너스 ST phi 마이너스 D1 표면상으로도 ST가 등장하지만 phi D1, phi D2 혹은 phi 마이너스 D2, phi 마이너스 D1을 계산을 할 때 D1, D2에 ST가 들어있죠. 밑에 식을 보면 D1 equal ln ST over K 해서 ST가 들어가고 D2는 D1 빼기 어쩌고저쩌고 돼 있으니까 D1에 ST가 들어있으면 D2에도 ST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CTPT를 계산하는 과정에 분명히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인 ST가 들어있다. 그래서 ST 값이 변함에 따라서 CTPT 값이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콜옵션과 풋옵션이 파생상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른 자산의 가격에 연동돼서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을 파생상품이라고 하는데 블랙숄즈 모형을 보면 콜옵션 가격과 풋옵션 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동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블랙숄즈 모형은 옵션이 파생상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선물 가격을 결정하는 공식 FT는 STER 타우라는 그 공식을 제시를 해놔놓고 선물이 파생상품임을 보여주는 식은 바로 이 식이다. 왜? FT는 ST의 미래 가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ST 값이 변하면 FT 값도 변한다. 기초자산 가격에 연동해서 선물 가격이 결정되더라. 그래서 선물도 파생상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옵션의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옵션이 파생상품이라는 걸 보여주는 식은 이 블랙숄즈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 뭐 이런 문제를 내면 블랙숄즈 모형을 적어야 돼요. 옵션이 파생상품임을 보여주는 식을 찾아서 적어라. 이러면 블랙숄즈 모형 이 식을 복잡한 이 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 식을 어떻게 기억하고 요 식을 어떤 순서로 계산을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손으로 직접 쓰면서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숄즈 모델 공식을 기억하고 그 공식을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써볼게요. The 블랙숄즈 모델. 이 블랙숄즈 모델은 처음에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만기 페이오프를 떠올리면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 만기 페이오프 어떻게 됩니까? C 라지 T는 맥시멈 0, S 라지 T 빼기 K 콜은 SK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고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 만기 페이오프는 P 라지 T는 맥시멈 0, K-S 라지 T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서 C 라지 T, S 라지 T, K, P 라지 T, K, S 라지 T 요거를 전부 다 현재 가치 버전으로 적으면 블랙숄즈 모형의 기본 뼈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콜옵션 공식은 C 라지 T 부분을 현재 가치 형태로 적은 C small t equal 그 다음에 S 라지 T의 현재 가치 버전인 S small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의 현재 가치 버전인 마이너스 KE 마이너스 R 타우. 단 당연하게도 타우는 라지 t 빼기 스몰 t. 선물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현재 시점과 만기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를 타우로 나타냈었고, 그 다음에 풋옵션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풋옵션 공식도 여기 P 라지 t의 현재 가치 버전은 P 스몰 t 이퀄, 그 다음에 K의 현재 가치 버전 KE 마이너스 R 타우, 그 다음에 빼기 S 라지 t의 현재 가치 버전 S 스몰 t 이렇게 적고, 여기에 맥시멈 0, 맥시멈 0, 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없애는 대신에 phi d1, phi d2를 곱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phi 마이너스 d2, phi 마이너스 d1을 곱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점이 st하고는 d1이, 그래서 st하고는 d1이 항상 짝을 이루는데 풋옵션의 경우에는 d1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 그 다음에 k하고는 d2가 짝을 항상 이루는데 여기 풋옵션인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다. 요거만 유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때 phi라는 요거 o하고 i하고 이렇게 같이 적어 놓은 것 같은 요 phi는 영어로 phi 이렇게 phi 이렇게 읽고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 그리고 phi z라는 거는 fx처럼 함수를 나타내는데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z까지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dx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얘는 이름이 있죠. 얘는 이름이 있어요. 뭐 몰라도 되는데 얘의 이름은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확률 분포 함수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뭐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를 선택해 가지고 공부했던 학생들은 요 함수를 봤을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 이게 등장을 하긴 했지만 식도 복잡하게 생겼고 요거를 손으로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 수식을 외워서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도 그렇고 우리 교재에도 그렇고 요 뒤쪽에 보면 요 함수를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도록 표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수업에서는 책 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공학용 계산기에 내장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phi-z라는 함수는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뒤에 있는 그 표는 이용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함수는 계산기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형태를 수학적인 형태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 이름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콜옵션, 풋옵션의 기본 공식이고 여기서 단 타우는 라지 t 빼기 스몰 t고 phi 안에 들어있는 phi d1, phi d2 여기서 d1, d2 부분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d1은 ln st over k 플러스 r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타우 하고 여기 이제 분자 부분에 끝나는 부분 요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루트를 씌운 게 분모에 들어간다. 시그마 루트 타우 이렇게 들어가고 d2는 요 d1에서 d1의 분모에 해당되는 시그마 루트 타우를 뺀 게 d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hi z라는 함수는 옆에 정의한 대로 phi z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z까지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dx 이렇게 정의가 된다. 이게 그 기본적인 블랙쇼즈 모형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먼저 콜옵션과 풋옵션의 만기 페이오프
D2를 적어놔 놓고 요 만기 페이오프에 있는 주요 변수들을 전부 현재 가치 버전으로 적는 게 요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 공식의 뼈대가 된다. 그래서 C large t의 현재 가치 버전, C small t, S large t의 현재 가치 버전, S small t, 그다음에 K의 현재 가치, 마이너스 K의 현재 가치 버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R 타우, P large t의 현재 가치 버전, P small t, 그다음에 K의 현재 가치 버전, K 마이너스 R 타우, 마이너스 S large t의 현재 가치 버전, 마이너스 ST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여기 맥시멈 0, 맥시멈 0가 없어지는 대신에 여기 phi D1, phi D2 여기는 phi 마이너스 D2, phi 마이너스 D1이 곱해진다. 이때 ST하고 D1이 항상 같이 가고 ST하고 D1이 항상 같이 가고 K하고 D2가 항상 같이 가게 된다. 다만 풋옵션 가격 공식인 경우에는 D1, D2에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가 지 맘대로 반응해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만든 그 인공지능 스피커. 가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기기를 연결하려면 앱을 이용해 주세요. 전원을 뽑아버리고 싶네. 자, 요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우는 라지 t 빼기 스몰 t고 D1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저 비법 같은 건 없어요. 다만 여기 ln 다음에 st over k, 콜은 sk, 그죠? 이 옵션에 콜 옵션에 만기 페이오프 기억할 때 콜은 sk다, srit 빼기 k다. 요 순서대로 기억하는 방법이 콜은 sk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sk라는 게 등장을 하죠. sk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s small t over k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명심을 해야 되는 게 동양 삼국 한중일에서는 분수를 읽을 때 밑에서부터 위로 있죠. 분모, 분해, 분자 이렇게 읽는데 동양 삼국을 벗어나면 국제적으로는 위에서 밑으로 읽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산기도 눌러보면 분수 표시 키를 딱 눌러보면 커서가 위쪽에 분자 부분에 먼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국제적인 그 표준적인 관행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입력을 하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읽게 되는데 그때 여기 sk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D1에서는 마이너스가 안 나와요. 전부 다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 있고 R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타우가 되어 있고 분자의 끝부분 2분의 1을 제외한 분자의 끝부분에 루트를 씌운 게 분모가 되고 그다음에 D2는 D1에서 요 D1의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을 뺀 게 D2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식을 쉽게 기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우리 계산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하는 순서를 보면 이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CTPT를 계산을 하게 되겠지만 요거를 제일 먼저 뭘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D1을 제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D1을 제일 먼저 계산을 해서 계산기에다가 요 식대로 집어넣어 가지고 요 계산한 결과를 계산기에 있는 A라는 문자에다가 대입하는 거, 그 저장해 놓는 거. 이게 스토어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계산 결과를 A에다가 저장해 놓는 게 첫 번째 계산 순서로 따지면 첫 번째 계산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이용을 해서 그죠? 여기 A에 저장해 놓은 요 값을 이용해 가지고 요 D1을 D1이 A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D1이 A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요 D1 대신에 A를 집어넣어 가지고 D2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D2를 계산을 한 거를 계산기상에 B에다가 저장하는 게 두 번째 계산 순서가 되겠고, 그러고 나면 뭘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요 CTPT를 계산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 phi D1, phi D2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phi D1, phi D2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phi D1. 요 phi라는 요 함수는 우리 계산기에 p라는 함수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통계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좀 이따가 하겠지만 통계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보면 p라는 함수로 내장이 되어 있다. 이미 함수가 계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요 D1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A에 저장되어 있지. 그래서 p A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것도 C라는 문자의 스토어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게 된다. 이거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phi D2를 계산을 하는데
P라는 함수로 내장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P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여기다가 D2는 어디? B에다가 지금 저장을 해놨죠. 그래서 PB로 계산을 해가지고 얘를 D에다가 저장을 해두게 된다. 요렇게 하고 나면 phi D1, phi D2를 이미 계산을 해가지고 CD에다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요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phi D1과 phi D2는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요 풋옵션 가격 계산할 때 등장하는 phi D2, phi D1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이용을 하라고 그랬죠. 1 마이너스 다시 뭐를 눌러야 되냐. 자, phi Z는 1 마이너스 phi Z. 요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phi D2, phi D1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어디다가 쓸까? phi D2는 어떻게 계산해요? 1 마이너스 phi D2가 되는데 phi D2 어디 들어있어요? D에 들어있지. 그래서 요거는 1 마이너스 D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hi D1은 1 마이너스 phi D1으로 계산할 수 있어서 요거는 D1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phi D1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C에 들어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C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CT와 PT 값을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최종 5번째 순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 순서대로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블랙쇼일즈 모형을 우리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좀 이따가 요 계산기 이용해서 예제 풀면서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하고, 자, 다시 한번 블랙쇼일즈 모형을 써볼게요. 자, 요 밑에 The Black-Scholes 모델은 처음에 뭘 떠올리라고? 콜옵션과 풋옵션의 만기 페이오프. 콜옵션의 만기 페이오프는 맥시멈 0, 콜은 SK, S 라지 T 빼기 K 이고, 풋옵션의 만기 페이오프는 맥시멈 0까지는 똑같고 S하고 K의 순서가 바뀐다고 그랬죠. K 마이너스 S 라지 T. 이렇게 기억을 한 다음에 요 놈들의 C 라지 T, S 라지 T, K, P 라지 T, K, S 라지 T. 요 놈들의 현재 가치 버전을 적는 게 공식의 뼈대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CT는 ST, 그죠? C 라지 T를 현재 가치 버전 C 스몰 t, S 라지 T 현재 가치 버전 S 스몰 t, K의 현재 가치 버전 마이너스 KE 마이너스 R 타우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풋옵션 P 라지 T의 현재 가치 버전 P 스몰 t, 그 다음에 K의 현재 가치 버전 KE 마이너스 R 타우 마이너스 S 라지 T의 현재 가치 버전 마이너스 S 스몰 t 이렇게 적어 놔놓고, 여기에 있는 맥시멈 0, 맥시멈 0, 라는 요 부분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phi D1, phi D2, 여기는 phi 마이너스 D2, phi 마이너스 D1 이렇게 곱해주면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 공식이 계산이 되게 된다. 여기서 ST와 D1, ST와 D1이 짝이다. 그리고 풋옵션 공식에서는 D1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K하고 D2가 짝인데, K하고 D2가 짝인데 풋옵션 공식에서는 여기 D2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 부분만 유의를 해주면 되겠다. 단 타우는 라지 t 빼기 스몰 t, 만기까지 남은 시간이고, 그 다음에 D1은 ln 콜은 sk S 스몰 t 오버 k 더하기 r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괄호 닫고 타우,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이 부분에 루트를 씌운 시그마 루트 타우, 그 다음에 D2는 D1 빼기 여기 D1의 분모 부분은 시그마 루트 타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hi
z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z까지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dx. 이렇게 하면 이게 블랙쇼즈 모형의 식을 다 적은 게 된 거죠. 요걸 가지고 실제로 이때 기억하는 방법 중에 이제 D1과 관련해서는 SK 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없다, 전부 플러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분자의 마지막 부분에 루트를 씌운 게 분모가 되고, D1에서 분모의 마지막 부분을 뺀 게 D2가 된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계산할 때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는 D1 부분이다. D1 부분을 계산을 해서 문자 A에 집어넣는 게 첫 번째 순서고, 그 다음에 요 문자 A에 집어넣은 D1 값,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D2를 계산을 해서 B에다가 문자 B에 집어넣는 게 두 번째 순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는 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phi D1, phi D2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phi D1은 뭐다? phi D1은 계산기에 내장되어 있는 P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P의 형태로, P라는 이름으로 이 phi Z라는 함수가 계산기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때 D1은 A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PA로 계산을 해서 얘를 C라는 문자에 저장을 해두고, 네 번째 phi D2는 B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B로 계산을 해서 얘를 D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그죠? 그리고 나서 풋옵션에 등장하는 phi -D2, phi -D1 이 부분은 phi -D2는 1 phi D2가 돼서 1 D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phi -D1은 1 phi D1이기 때문에 1 C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을 계산하는 게 마지막 순서가 되겠다. 물론 뭐 그 다음 계산을 위해 가지고 얘네도 어딘가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A, B, C, D까지 저장을 했으니까 얘를 뭐 E에 저장을 하고, 얘를 F에 저장하고, 그래서 다음에 나올 계산을 위해서 요거를 저장해 놓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까지가 블랙쇼즈 모형을 기억하는 법, 그리고 그 블랙쇼즈 모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논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하기가 쉽죠. 이제 기억하기가 쉬울 거야. 이 블랙 숄즈 모형을 손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쓰고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라는 거를 배워봤는데, 요 배운 걸 가지고 실제로 계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휘갈겨 쓸 수 있는, 그 기억해가지고 휘갈겨 쓸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종이에다가 막 휘갈겨 쓰면서 남들한테 자랑을 해도 돼요. 이거 사람들이 잘 기억을 안 하거든? 뭐 서울대생이고 하버드생이고 간에 아무도 이 모형을 기억을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뭐 종이에 휘갈겨 쓰고 뭐 이런 걸 안 한다고,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안 보고 잘 못 적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백지 위에다가 막 한번 휘갈겨 써봐. 그러면 옆에서 이제 보고 있던 동생이나 누나나 뭐 엄마나 아빠가 보고 있다가, 어이구, 우리 그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 대학 보내놨더니만은 이런 거를 배워왔네 이러고 막 경탄의 눈으로 볼 거고, 조그만 화이트보드 같은 데다가 휘갈겨가지고 벽 같은 데 붙여놔봐. 그러면 막 엄청난 그 인테리어 소품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 그 홍보 유튜브 있죠. YU 이코니즈 거기 들어가 보면 우리 과를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그 과목 소개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꼭 이제 깨알같이 등장을 하는 게 화이트보드나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블랙숄즈 모양 휘갈겨 쓰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제일 있어 보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렇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그잼플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초자산의 가격이 280만 원, 그리고 기초자산의 일별 수익률의 분산이 연간 36% 제곱.
그다음에 행사 가격이 270만 원, 만기가 2개월 후인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해서 연간 이자율이 4%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해 보시오.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서 콜옵션 가격을 계산해봐라.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서 풋옵션 가격을 계산을 해봐라. 자, 문제에서 기초자산 가격을 28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ST가 280만 원, 그 다음에 기초자산 일별 수익률의 분산이 연간 36%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그마가 36%라는 거죠. 0.3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이 27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K는 270만 원. 그 다음에 만기가 2개월 후기 때문에 타우는 연 단위로 환산하면 12분의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간 이자율은 4%이기 때문에 R은 4%, 0.04가 되겠죠. 우리 이제 중간고사에서도 뭐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과목이 아닌가? 이 과목이 아니고 금융투자 사례 연구에서 그런 학생들이 있었나 보다. 만기가 2개월 후다 이러면 12분의 2 연단위로 환산할 때 12분의 2로 표현을 해야지. 이거를 365분의 3 뭐 60 그죠? 365분의 60 이렇게 표현을 하면 곤란하다. 왜냐면 문제에 1년이 며칠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 2개월이 총 날짜 수가 30일, 31일 이런 조합인지, 아니면 31일, 31일 조합인지, 그죠? 28일, 31일 조합인지 모른다고. 문제에 안 적혀 있다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날짜 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2개월을 연 단위로 환산해서 표현하려고 하면 표현이 모호해져요.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은 걸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 뭐 날짜 수 같은 게 안 나와 있는 경우에는 2개월은 12분의 2년으로 환산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요걸 이용해서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D1을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계산할 거는 D1이다. 지금 통계 모드로 가 있는데, 일단 아까 계산했던 거 다 지울게요. Shift, Clear, All, Yes, All Clear. 그래서 기본 모드, 수학 모드로 들어왔고 앞에 계산했던 거 다 지웠어요. 자, D1을 제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D1을 계산하는 과정에 필요한 저 값들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분수하고 ln 분수. 280만 원, 270만 원은 0 5개씩 아래 위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0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적을게요. 28 나누기 27 더하기 0.04 더하기 분수 1 나누기 2 곱하기 0.36의 제곱 괄호 닫고 곱하기 분수 2 나누기 12 내려와서 0.36 루트 분수 2 나누기 12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거를 계산해서 A에다가 저장을 할 거다. Shift Store A 이렇게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D2는 D1 빼기 시그마 루트 타우인데, D1은 어디 저장되어 있어요? A에 저장되어 있고, 시그마는 0.36, 그 다음에 타우는 12분의 2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요 A에 저장이 잘 되는지 보면, 리플레이를 해서 보면 요 계산한 값이 A에 저장되어 있다는 표시가 나오죠. 자, 알파 A 빼기 0.36 루트 분수 2 나누기 12 해서 얘는 B에 저장을 한다. Shift Store B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phi D1, phi D2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모드를 통계 모드로 바꿔요. Shift 모드 3 All Clear Shift Stat Distribution P 한 다음에 D1은 어디다 저장했어요? A에 저장을 했지. 그래서 PA로 계산을 한다. 알파 A 괄호 닫고 얘를 C에다가 저장을 할 거야. Shift Store C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phi D2는 PB로 계산을 해서 D2가 지금 B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D에다가 저장을 한다. 지우고 알파 B 한 다음에 Shift Store D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서 콜옵션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 모드를 다시 수학 모드로 바꿔요. 통계 모드에서는 눈에 보이는 계산, 그러니까 형태로 식이 표현이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분수를 눌러봐요. 분수를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완전한 식을 적을 수가 없어요. E도 눌러볼까? Shift E 해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종이에 직접 손으로 쓰는 수식과 똑같은 형태의 수식을 입력을 하려면 모드를 수학 모드로 바꿔야죠. 모드
1 컴퓨테이션 모드로 온 다음에 요 공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SD는 280만 원. 그래서 28하고 0이 5개. 그 다음에 C, 알파 C, phi D1은 지금 C에 저장을 했죠. 빼기. 그 다음에 27하고 0이 5개. 그 다음에 shift E에 마이너스 0.04 곱하기 분수 2 나누기 12 하고 phi D2는 D에 저장했죠. 알파 D 이렇게 해서 이퀄을 누르면 226,371원 27.01전 뭐 이렇게 되죠. 아우 복잡하다. 226,371원 27.01전 아우 복잡하네. 하여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그래프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옵션 가격은 기초자산 가격이나 행사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값이다. 기초자산 가격이 280만 원,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이 270만 원인데 비해서 콜옵션 가격은 얼마예요? 22만 6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되지, 그죠? 280만 원에 10%, 270만 원에 10%보다 작은 값이죠. 그래서 굉장히 옵션 가격은 행사 가격이나 기초자산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값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가지고 풋옵션 가격을 계산을 하려면 풋옵션 공식은 요렇잖아. 요런데 요거는 phi-z는 1-phi-z다 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phi-d2는 1-phi-d2, phi-d1은 1-phi-d1으로 바꿔 넣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식이 요렇게 되지. K는 270만 원, 그 다음에 R은 0.04, 타우는 12분의 2, 그 다음에 phi D2는 D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1-D, 그 다음에 ST는 280만 원, 그 다음에 phi D1은 C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1-C, 요렇게 저장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요거를 다 지우고 계산할 필요 없이 재활용할 수가 있지. 재활용. 지금 계산기에 입력되어 있는 요 수식을 이용해서 재활용할 수가 있죠. 재활용 어떻게 해요? 리플레이 한 다음에 지금 그 블랙숄즈 모형의 풋옵션 계산 공식의 뒷부분 마이너스 280만 원 곱하기 1-C 그게 계산기상으로는 앞부분에 나와 있죠. 280만 원이라는 게 앞에 있죠. 그래서 280만 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280만 원 곱하기 1-C인데 지금 여기는 C가 곱해져 있으니까 괄호 1 마이너스 하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풋옵션 가격 공식의 앞부분 보면 270만 원 곱하기 2에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 그런데 계산기상으로는 270만 원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줘.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러면 270만 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04 곱하기 12분의 2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계산기상으로는 곱하기 D가 되어 있는데, 이게 풋옵션 가격 계산하려면 1-D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괄호 열고 1-D 이렇게 한 다음에 이퀄을 누르면 108,431원 13.7전 이러한 값을 계산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것도 기초예산 가격 280만 원이나 행사 가격 270만 원에 비하면 5%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값이죠. 10만 원. 그러니까 280만 원짜리를 거래하는데 그 풋옵션 가격이 280만 원짜리를 팔 수 있는 풋옵션 가격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값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드디어 이제 이 시그마라는 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요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요 부분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네. 네,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연휴 잘 보내라고 하기에는 내가 온라인 동영상 보강을 올려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남은 연휴 잘 보내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보강 동영상은 그 지정된 기한 내에 들어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출결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하면 잘 받아줄 수가 있는데,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록이 남잖아. 수업을 어떤 IP로 언제 접속해서 언제까지 강의를 받고 강의 본 시간이 얼마나 된다 이런 게 이제 기록에 남기 때문에
출결 이의 신청을 했을 경우에 잘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건 내가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나 뭐 감사 같은 거 나와가지고 걸리면 출결이 강제로 정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뭐 학점 나갔던 게 F 학점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수를 안 한 게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졸업이 취소된다거나 뭐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나쁜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온라인 보강은 반드시 기한 내에 들어서 출석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